한 주간 뉴스 정리해보는 시간 뉴스원입니다. 이번 주에도 여전히 대구 MBC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도 여러 뉴스가 있었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뉴스 아닐까 싶은데 대구 경북 통합 무산 맞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뉴스 바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무산입니다. 뉴스가 많았는데요. 이 대구와 경북 정확하게는 두 단체장과 두 지역 의회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 주 내내 술렁했습니다. 네, 이 소식 지난주에 우리 역시 다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쟁점 사안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고 또 이견을 좁히기가 힘든 부분이 많아 보여서 무산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홍준표 시장이 무산을 선언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홍준표 시장이요. 정부와 협의를 하고 국회에 또 특별법을 발의하는 흐름, 또 2026년 선거에서 이 대구 경북 특별시장을 선출하려면 행정통합의 합의 최종 시한을 8월 28일까지라고 줄곧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27일 늦은 오후에 홍 시장이 SNS에 글을 올려서 무산돼서 참으로 아쉽고 송구하다. 앞으로는 대구 혁신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날 경북 도의회에서 관련 사안을 다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철우 지사는 도의회를 설득하는 게 만만치 않아 보인다,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도의회에서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요,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갑론을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치인의 말은 바위보다 무거워야 하고 그릇의 쓰임새는 가벼워야 하는데 이 대구시장의 말은 깃털처럼 가볍고 그릇 쓰임새는 무겁다면서 이 예의 없는 언사로 인해서 경북도민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경북도민의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경고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홍 시장은요, 도의회가 대구시 성토장이 된 데 좀 이렇게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 날에 황순조 대구시 기조실장이 기자실을 찾아서 박 의장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라고 하면서 도 의장이 사과하고 사퇴하면 행정통합을 논의를 다시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박 의장 사과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요. 입장을 밝힌 거에 따르면 홍 시장이 사퇴하면 본인도 사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은요. 대구시 공무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경북도의장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은 물론 선거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했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시장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게 아니라 도민과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적 절차와 협치 말에 대한 신중함을 요구한 게 이 막말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대구시장의 발언은 막말을 넘어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행정통합 무산이 결국은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 이것을 보고 있는 시민들, 도민들 와닿을까요? 과연? 글쎄요, 뭐 개개인의 판단이겠지만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홍 시장 같은 경우에 대구시 의회에서는 이 정도 강도의 견제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조금 당황하신가 이런 생각도 들긴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예전에 김장호 구미시장도 그렇고 이 홍준표 시장 페이스북 상에서 사실 비판을 받아본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분들도 도는 없네, 나에게 너무 공격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홍 시장님 발언이 뭐 탄산음료처럼 시원하다고 해서 팬들이 많기도 하지만 이번 기회에 좀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경북, 대구 두 단체장 그리고 도의회, 시의회 모두 대부분 다 같은 당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감정 싸움을 하고 갈등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또 뭐 합의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에 대응해서 정부 지원하에 추진되던 행정통합 내용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우리를 모델로 해서 페이스메이커로 삼아가지고 다른 지역도 진행을 해보려고 했던 내용이라서 네. 지금 이렇게 되면 대구 경북이 이렇게 무산된다는 쪽으로 선언을 하고 감정 싸움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도 영향을 받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역 어떻습니까?
네, 지금 통합을 추진 중인 곳이 몇 군데 있긴 한데요. 특히 부산과 경남 같은 경우에 대구, 경북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 시도민 의사를 이게 최우선에 두고 상향식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9월에 행정통합안을 마련하고요. 또 민간 주도의 공론화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내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이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의사를 확인한다. 이런 로드맵을 세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 싸움하고 요즘 이렇게 보면 엘리베이터나 있는데 광고도 많이 나오던데 규모 커진다. 수도권보다 크기도 크고 위상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시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런 통합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우리 삶이 얼마나 더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구체적인 이 시민들의 변화, 삶에 있어서의 변화,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 추진될 정책들의 내용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해야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보죠. 국회가 놀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일 좀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22대가 개원 3개월 만에 여야가 합의로 법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야당이 보통 법안을 올리면요, 여당이 반대를 하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근데 또 강행 처리를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뭐 이런 게 반복이 돼 왔었는데요. 이번에 모처럼 일을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28개 법안이 처리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간호계가 요구했던 간호법. 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폐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 여야 합의로 이번에 통과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현행 의료법에서 이 간호사와 관련한 조항을요 떼내서 이 별도 법안을 만든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진료 지원, 이 PA 간호사의 지위와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게 핵심입니다. 이 PA 간호사는요, 뭐 수술이나 검사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 의사의 행위를 일부 대신해 왔습니다. 이 수술실에서는 뭐 봉합, 절개, 뭐 처방 등을 해왔고요. 현재까지 전국에 16,00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존 의료법으로는요, 간호사 업무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이 사실상 불법 의료 행위였지만 용인이 돼 왔는데요. 내년 6월부터는 합법화가 돼서 이 법적 지위가 보장이 됩니다. 국민의힘도요, 현재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과 현장의 고충을 고려해서 야당과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의사협회는 반발을 하고 있고요. 고졸 학력으로 제한돼 있는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 폐지를 요구하는 등 간호조무사계와도 좀 마찰이 빚고 있어서요. 쟁점은 여러 가지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통과된 법 중에 대통령이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했던 전세 사기 특별법 이번엔 통과됐다면서요? 예, 문턱이 높다고 지적을 받았던 이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을 완화했고요. 이 최장 2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이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 확대와 그리고 정부의 전세 사기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이번에 통과된 법 중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은 키울 때 양육 의무를 전혀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가 숨지게 되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하게 되는 게 지금까지는 가능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못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명 이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 개정안은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대하게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 존속 상속인에 대해서 이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상속권 상실 제도를 담고 있습니다. 가수 구하라가 숨진 이후에 친모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나타나서 유산을 상속 요구를 하면서 이를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천안함이나 세월호 참사 등 이 재난 재해 이후에 양육하지 않은 상속인이 나타나서 뭐 보상금이나 보험금을 요구하는 이 사례가 계속 나타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국민 법감정에도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는데요. 지난 20대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 다른 법안에 밀려서 처리되지 못했다가 이번에 처리가 됐고요. 이보다 앞서서 올해 4월 중순에 헌법재판소가 유기, 학대 등이 폐륜 행위를 하는 상속인에게 이 상속 재산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구하라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이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2024년 이 4월 이후에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대통령은 거부하고 야당은 통과시키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야당은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참 답답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구시 경북도 갈등도 우리 시도민을 많이 답답하게 했는데
여당 야당이 싸워야죠. 싸울 수밖에 없지만 네. 할 일은 하면서 좀 이렇게 할 일 하면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국민과 시민들이 바라는 게 어떤 건지 이런 모습 아닐까 싶은데요. 자, 마지막 소식 뭡니까? 네, 마지막 뉴스는 딥페이크 관련입니다. 이 딥페이크는요, 인공지능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러닝하고 이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의 합성어인데요. 어감상 좀 안 좋긴 한데요. 네. 딥페이크가 모두 불법적인 것이 아니고 다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독립운동가들을 떠올리면 보통 흑백 사진에 죄수복을 입고 표정이 무표정하거나 이 슬픈 표정, 어두운 표정들이 많은데요. 광복절을 앞두고 처음 입는 광복이라는 캠페인이 보였습니다. 옥중 순국한 독립운동가의 마지막 사진을요, AI로 복원을 해서 이 새로 지은 한복을 입은 영웅들의 모습을 담았는데요.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뭉클하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 좋은 기술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독이 되기도 합니다. 나체 사진 같은 음란물에 합성하는 불법 합성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연예인이나 유명인도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만 이제는 일반인까지 대상이 돼서 이 사진이 악용되고요. 메신저를 통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군을 군수품으로 표현한 채팅방도 있었고요. 겹진방 이런 식으로 같은 학교, 같은 지역의 지인의 불법 합성물을 만드는 채널이 있는데 이 대상이 된 학교나 지역들 명단이 지금 떠돌고 있고요. 대구와 경북에서도 피해 학교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까지도 피해 대상이 됐습니다.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렇게 합성된 것도 문제지만요.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이 불법 합성물이 왕따, 협박 그리고 금품을 요구하는 피싱 범죄,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대 그리고 인하대 학생들이 학생들 사진 딥페이크로 합성해서 유포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네. 이것 이외에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을 합성하면 대단한 기술 같지만요. 요즘에 쉽게 깔 수 있는 앱이나 또 오픈 소스를 이용하면 정말 짧은 시간에 이 불법 합성물이 그럴듯하게 만들어져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일단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내사에 착수를 했는데 텔레그램에서 이 불법 합성물 채널 회원수가 2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는요. 2021년에 156건, 그리고 2022년에는 160건, 그리고 2023년에는 18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검거 건수는 하지만 발생 건수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검거된 피의자들 중에서요. 10대가 절반 이상이라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이 피해자 모두 어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우 이외에도 이전에도 엠번방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불법 영상물 합성 유포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도 미리 막지 못했고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지금도 역시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이 딥페이크 처벌법이라 불리는 이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2항이 개정됐습니다. 내용은요, 허위 영상물을 편집, 합성 그리고 가공, 배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작자는요, 유포할 목적이 있었음을 밝혀야 이 처벌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딥페이크 관련 판결을 보면요, 범죄 전력이나 연령 그리고 반성 여부를 참작해서 집행유예 선고가 또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처벌이 약했고요. 또 현행법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소지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이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책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요. 시청, 소지한 경우도 처벌하는 것, 그리고 불법을 밝히기 위해서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것, 그리고 이게 가짜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이 워터마크 같은 표식을 의무화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요,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리고 이 텔레그램 CEO가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걸 방치한 혐의로 지금 체포가 된 상태거든요.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런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안 잡힐 거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텔레그램 CEO 수사 관련한 것도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김은혜 기자 이번 주도 취재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